구독자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50이 넘다 보면은, 또 60이 넘다 보면은,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제 운명이 어떻습니까? 운명은, 크게 보면은, 천기에 의해서 크게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당사주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 시대 때 또는 토정비결 정도 보시면은 큰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60년 정도 살다 보시면은 자기 운명이나 또 미래에 예측되는 흐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굳이 놓지 않고도 알 수가 있죠. 예견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과거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 제가 이제 1965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원래 59세입니다. 59세인데 저 때만 해도 이 얘기 나오면 벌써 꼰대 소리 듣습니다. 요즘은 절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층 앞에서는 우리끼리 50대 이상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젊은 층들도 새겨 들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죠. 그 당시는 사실 쌀밥 먹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식사하시면 옆에 앉아갖고 어떻게든 쌀밥 한번 얻어 먹겠다고 할아버지는 또 남겨주시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쌀이 넘쳐나는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하루에 이식을 또는 일식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신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또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된다. 또는 혈관계 또 질환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죠. 탄수화물, 지방을 줄이셔야 된다.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또 당뇨라는 병이 또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저희들이 먹던 보리밥에, 소위 꽁보리밥에 채소나물 반찬류들이 정말 건강식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야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기를 끄는 게 남성들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시 생활에서 찌들어서, 그리고 병을 얻어서 거의 병 고치러 가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80%더라고요. 나머지 한 20%는 사람이 싫어서, 세상이 속세가 싫어서 떠난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병을 얻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에만 가면 건강이 회복되더라. 물론 안 좋아져서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래서 자연에 주는 힘, 그게 결국은 치유의 힘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0 정도 또는 70 정도 사시다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바퀴 자국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여정을 잘 보시면 미래가 예측이 되고, 나의 현재 상태를 보시면 미래가 예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헷갈려서 코로스라고 하게 됐는데, 이러면 코로나가 참 엄청나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IMF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정부 대처가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면 더 이상의 피해를 키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말
협력,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성이. IMF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거 보면, 물론 참 정말 어려운 시절 있었고 참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 국민들이 뭐 극히 0.001%의 그 조금 엇나간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느 사회, 어느 집단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고 보고, 99.999%는 정말로 애국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IMF, 코로나, 그리고 그 전에 6.25 동란, 참 엄청 시련들이 많았죠. 과거 역사를 보면은 참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치욕을 맛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 외세의 압력. 그죠? 예. 그런데 그걸 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 이겨내고, 지금 이제 세계 10대 강대국에 될 정도로 우리 국민성은 대단하다. 정말로 위대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젊은 층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국민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이만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전화기 한 대 이거 답니다. 아무것도 아는 거 없습니다. 전화기 한 대로 그냥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 세계에 가만히 앉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영광을 가진 것도 큰 기회이고 영광이고, 그에 따라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리를 보고 토정비계를 보고 이렇게 이제 운명을 감정하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겠는가? 저는 이제 개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큰 운명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포스트 코로나,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저께 택시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는데 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이 달라졌대. 첫째 달라진 게, 기사분이 보시는 첫째 달라진 게, 이제는 밤에 10시 되면 사람이 없답니다. 과거에는 저도 그랬지만 뭐 새벽 1시, 2시까지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모임을 갖기도 했는데, 그 문화가 하나도 없어졌답니다. 뭐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과거에 형성된 그 술집 문화, 노래방 문화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 제가 혹시 그게 지금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 자체가 그렇게 변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경기 흐름이라든지 또 사회적 변화는 택시 기사분들이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해프닝과 일들이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째는 한마디로 밥 문화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은 인플레이션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중화됩니다. 식당 가서 밥 한 끼 기본적으로 10,000원이죠. 12,000원. 조금 그거 하면은 15,000원 뭐 이렇게 가는데, 글쎄요, 이 화폐의 가치가 점점 하락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전부 도시락 문화 바뀝니다. 저는 예견합니다. 보십시오. 집에서 이제는 허리띠 졸라 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 문화. 뭐 집에서 도시락을 장만하면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면은 도시락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만, 그래서 도시락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내다보는 우리의 식문화의 변화,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직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직업들이 우리는 과거에 저 때만 해도 법관 그리고 공무원, 의사는 그 이유입니다. 의사, 약사 이게 최고의 직업이었는데 또 선생님도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봅니다. 그럼 뭐가 뜰 거냐? 저는 첫 번째 뜨는 것이 농생명 산업입니다. 특히 그 안에 이제 생산도 있지만 치유농업 쪽을 저는 꼽고 있습니다. 제가 치유농업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 100조 시장, 2030년 이후에 100조 시장을 연간입니다. 연간 100조 시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만 해도 지금 5,200만입니다. 그죠? 5,200만인데 이게 지금 한 80 넘으신 분들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럼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요양원에 가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어떤 게 뜨냐 하면 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러니까 디파짓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전세 형태죠.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또는 1억을 먼저 선불로 내고 그 다음에 월 50만 원, 100만 원 또 많게는 200만 원까지 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문화들이 거기서 이제 친구들 기존에 계시던 친구들 분들이 거기에 함께 가서 끼니도 해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외로움도 달래고 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가만히 보면은 이제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인은 어디로 가느냐? 너무 심심하거든요. 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어느 정도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 치유농업하고 그게 뭐가 관계 있느냐? 치유농업은 일단은 환경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접근성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가 들어서 갈 데가 없다 하시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실 수 있는 시골살이, 산골살이도 겸할 수 있는 치유농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치유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쪽이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정상인데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피지컬적으로 또는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정상인데 나는 건강검진하면 정상으로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쭉 보고 요즘 제가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만나는 분이 1년에 뭐 수천 명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냥 뭐 거둘기식으로 안 만납니다. 아이 컨택트 거의 다 합니다. 하면서 유심히 관찰하고 얘기도 들어봅니다. 전부 환자입니다. 그 환자 기준이 뭐냐?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자기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걸 이제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하게 힘들게 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 그럼 60 넘으신 분 중에 약 하나 안 드시는 분은 지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지죠. 뭐 한 10% 20%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60 넘으신 분 중에 한 발로 서서 이제 눈 감고 양팔 벌리고 해서 1분 견디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정도는 돼야 정상입니다. 근육도 강하고 균형 감각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주제를 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30분 이상, 뭐 10분, 5분도 좋습니다. 그게 뭐더라? 그게 뭐였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가물가물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멘탈적으로, 멘탈이라고 해서 뭐 어떤 정신병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억력, 수치, 이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위 이제 고수도 화투라는 게 있습니다. 화투를 안 하시는 분 계시는데, 화투를 치다가 하도 잊어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배 뭐 받고 하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 왜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꽃갈 모자를 세웠는데 옆에 보니 네 꽃갈 모자는 와 쓰고 있나 할 정도로 그래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점차 감퇴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 신체 자체가 DNA 자체가 구조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면은 노화되고 노화되면은 결국은 기억력이 상실되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약하게 되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일어서시다 앉을 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자연의 이치가 너무 급속히 진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농업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를 소위 이제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5,200만 다는 아니겠죠. 그러면 10%는 520만 명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그냥 오시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묵고 싶어 하고 또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10% 정도는 거기에서 요양원처럼 치유 농장이 조성이 되고 거기서 생활하시게 될 걸로 저는 예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났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되고 친구가 그리워지고 말벗이 필요하고 힐링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치유농업 쪽이고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 앞으로의 산업은 어떤 산업이 뜨겠는가? 그죠? 이건 젊은 층들이 관심이 많겠죠. 요건 이제 2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